우리 집 냉장고는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 내가 기가 약하고 겁이 많아서 잘못 본 거라고 치기에는 기분 나쁘게 생생한 오컬트를 겪고 있어. 이번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좀 풀어보려고 해.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난 건 한 24일쯤?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 우리 집은 냉장고가 두 개가 있어. 부엌에 가족이 모두 사용하는 큰 냉장고랑 복도에 따로 그릇 같은 걸 담아주는 좀 오래된 작은 냉장고가 있어. 오컬트 현상이 일어나는 건 복도 쪽에 있는 작은 냉장고야. 나는 평소에 정말 겁쟁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람 놀래키는 움짤 같은 걸 보면 그대로 의자 뒤로 거품을 물고 넘어갈 정도로 겁쟁이야. 게다가 기도 약해서인지 어릴 때부터 가위 같은 것도 자주 걸리고, 그래서인지 내가 내 방에서 잠을 자는 일이 좀 적어.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구조거든. 그래도 무섭게 하지 않으려고 유아용 작은 전등이라고 해야 되나? 밤에 무섭지 않게 불을 켜는. 부끄럽지만 그것도 있어. 방문을 닫으면 폐쇄된 공간이라고 생각돼서인지 무서워서 내 방에서 자주 혼자 못 자.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소파에서 자주 자게 됐어. 우리 집 구조상 소파에서 자면 일직선상으로 복도에 있는 냉장고를 볼 수 있어. 그 월요일 때도 그저 평소처럼 소파에서 자다가 문득 일어났는데 새벽 3시인 거야. 난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 쪽을 봤는데 냉장고 위쪽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데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얼굴이 푸른빛으로 어스름하게 빛나는 듯한 웬 성인 여자가 냉장고 위에 엎드려 있는 걸로 보였어. 손은 보이지 않았고 그냥 얼굴만 냉장고 위에 덜렁 있는 느낌? 진짜 놀라서 죽는 줄 알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복도에 있는 냉장고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보다 훨씬 작고 요즘 큰 냉장고들도 위에 키가 한 160 정도 넘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 게다가 그 냉장고는 벽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그 여자의 하반신은 어디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 생각을 못했어. 그냥 좀 위화감을 느꼈을 뿐. 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파에 누운 채로 굳었어. 시선을 돌리고 싶긴 한데 왠지 돌릴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기분이었달까. 다행히 그 여자는 그때까지는 내 쪽을 보지도 않고 복도에서 연결된 부엌 쪽을 보고 있었어. 너무 무서웠는데 방에서 자고 있는 언니나 부모님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복도를 지나쳐서 방으로 가야 되는데 차마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난 애써 여자로 추정되는 그걸 무시하고 다행히 잠들었고 그렇게 다음날이 왔어. 아침부터 복도 냉장고 위랑 내용물을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 난 그냥 그게 꿈이려나 생각하고 넘겨짚었지. 그런데 그날 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날 밤 나는 또 방에서 자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소파에서 잤어. 근데 그날은 분명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몸도 피곤하고 늦게 잤었는데 3시에 일어난 거야. 좀 안 좋은 기분이 들었고 무의식적으로 복도 쪽에 있는 냉장고를 보았다. 전날 봤던 그 머리만 있는 그게 또 냉장고 위에 있는 거야. 게다가 이번에 심각한 건 그 여자의 머리가 정확하게 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난 그때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손발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하지만 왠지 시선을 뗄 수가 없어서 더 무서웠지. 눈을 돌려야 하는데 돌려지지 않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여 펑펑 운 걸로 기억해. 이 나이 먹고 소파에다 지릴 뻔했다고. 분명히 전엔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데 내 쪽을 바라보는 그 뭐랄까 창백하고 푸른색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이랄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
그렇게 난 정신을 거의 놨고 날이 밝아올 때쯤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이었어.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까 베란다 쪽에서부터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난 마음을 추스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냉장고 쪽을 보았지. 내가 그때 그쪽을 안 보고 그냥 아침까지 버텼어야 했어. 거의 오전 5시 30분쯤? 그 정체불명의 머리도 물러갔을 거란 착각을 했고 냉장고 위에는 아직도 그 머리가 있었고 머리는 당연히 내 쪽을 향해 있었어. 그 얼굴을 본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 정신을 잃었는지 그대로 잤는진 몰라도 평소에 아무리 늦어도 10시에는 일어나는 내가 오후 4시가 넘어서 내 침대 위에서 일어났어. 가족 말로는 내가 거실 바닥에 뇌부러져서 자고 있길래 아빠가 날 들어서 내 방으로 옮겼다고 하셨어. 난 그날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 안 그래도 유리심장이라서 이런 일을 겪으면 거의 그날은 정신이 피폐하다 못해 나가니까. 그날 밤에 난 우리 언니한테 정말 사정사정해서 거실에서 언니랑 같이 자기로 했어. 언니한테 멀쩡한 침대를 놔두고 이런 부탁을 하기가 정말 미안해서 나는 바닥에서 자고 언니는 소파에서 자게 했어. 그리고 또 밤이 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나는 그날 밤 푹 잤고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 중간에 새벽에 깨지도 않았고 꿈도 안 꾸고 그냥 진짜 푹 잘 잤지. 난 그래서 그냥 꿈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다시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날 밤에 너무 배가 아파서 복통을 앓다가 또 중간에 일어났어. 근데 그때도 새벽 3시에 가까웠던 시간이라서 기분이 나빴지.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 아니 미친 여자가 또 냉장고 위에 왜 하필 거기인지는 몰라도 또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닌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몸이 진짜 굳는다라는 게 뭔지 절실하게 느꼈어. 정확히 나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나도 이런 일을 3번이나 겪다 보니까 그 냉장고 위의 여자를 자세히 보기로 한 거야. 그 여자를 자세히 보면서 내가 느낀 건 2가지였어. 여자는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숨 쉴 때 생기는 미동조차 없었어. 그냥 얼린 동태 같다고 해야 되나? 2번째는 그 여자는 내가 있는 쪽은 바라보지만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있진 않았어. 난 그쪽으로 가까이 가볼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그건 영 무서웠고 다음날 언니랑 함께 거실에서 자면서 저 머리를 탐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하지만 저걸 마주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었어. 배도 아프고 복도는 못 지나가고 진짜 못된 머리인 것 같아. 다음날 나는 언니를 내 용돈으로라도 꼬셔서 같이 자겠다는 약속을 얻고 그날 밤에 쓸 이런저런 물건을 준비했어. 내 휴대폰도 머리맡에 두고 혹시 몰라서 예수님을 조각한 장식품도 아빠 걸 잠시 빌려서 거실에 가져다 놨어. 난 이번에도 새벽에 깰까 안 깰까 머리는 나올까 안 나올까 반신반의하면서 언니랑 같이 거실에서 잠이 들었지. 그리고 난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깨는 걸 성공했어.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불 밖으로 빼꼼 복도를 봤다. 얼굴이 시퍼런 그게 또 있었어. 여자가 뭔가를 뱉었어. 진짜 입에서 뭔가를 뱉는 그 모습은 그로테스크하다 해야 되나 뭐랄까. 엄청 기분 나쁘고 무섭고 이게 뭐냐 진짜. 난 그 머리가 움직였다는 사실에 1번 놀라고 뱉었다는 사실에 2번 놀라고 이번엔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3번 놀랐어. 난 이번에 바닥에서 자던 언니를 발로 툭툭 쳐서 깨우려고 했지만 언니는 일어나지 않았어. 왜 안 일어나지 하는 무서움도 들고 진짜 언니가 그때만큼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 언니가 나한테 사람 놀래키는 사이트 주소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어쩔 수 없이 언니를 꼭 붙들고 무서워서 딱부터 쥐죽은 듯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 평생 겪어야 하는 공포를 그날 다 겪은 기분이었어. 아침에 나는 언니를 후려패고는 언니 손을 꼭 붙들고 냉장고를 조사했지. 냉장고 밑에 그 머리가 뱉은 정체는 뭐라 해야 될까. 시커멓게 탔는지 부패된 건진 모르겠지만
온통 새카맣고 그걸 직접 만진 언니 말로는 뭔가 미끌미끌한 것이 발라져 있는 느낌이라고 했었어. 모양은 흡사 생선 뼈 모양이었고 머리는 없었지만 기분이 나빠서 우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바로 던져 넣었어. 그걸 만진 언니 손에서 되게 기분 나쁜 냄새가 났었지. 언제나 그렇듯이 냉장고 자체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그게 더 기분이 나빴고, 지금은 내가 무서워서 언니를 내 방 침대에 재워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중이고, 오늘은 아예 언니하고 같이 내 방에서 자는 걸 생각했어. 아무튼 내가 이번 주에 겪은 건 이 정도야. 어젯밤에 나랑 언니랑 같은 방에서 잤는데, 그런데 좀 큰 문제가 생겼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제 나는 잘 자다가 옆에 있던 언니가 날 깨웠어. 그런데 나는 평소에 한번 자면 푹 자서 누가 깨우면 일어나기도 더 싫었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언니가 깨워도 무시하고 더 잤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니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온 언니가 한 말은 어제 그 냉장고 쪽에 내가 안 깨서 혼자 가봤다는 말이었어. 난 거기서 더 물었지만 갑자기 언니가 말도 잊지 못하고 펑펑 울기만 하는 거야. 평소에 잘 안 울고 나와는 반대로 겁이 없던 언니가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 병원에서 의사 말로는 탈진이라는데 언니가 탈진할 일이 뭐가 있는 거지? 냉장고를 이런 이유로 버리기에는 아직 언니가 입을 열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부모님 이야기로는 저건 결혼기념일 때 샀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귀신을 믿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재밌는 요소쯤으로 봤는데, 직접 겪으면서 좀 신기하면서도 무서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멍청했지. 저게 진짜든 잘못 본 거든 이쯤 되니까 정말 무서워져. 그리고 덧붙이자면 내가 위에서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 머리는 정확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있던 자리를 보고 있었어. 내가 움직이면 그 머리의 시선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지부동이었거든. 무속인한테 저 냉장고가 문제인 건지, 집안 사람이 문제인지, 집터가 문제인지, 외부 요인인지, 하여튼 아주 정확한 요인을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해. 잠을 설치는 건 아마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잘 때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건, 언니가 이상해졌어. 방금 언니한테 같이 무속인을 만나러 가보자고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언니가 커터칼로 자기가 아끼던 캐릭터 휴대폰 구리에 겉에 도금, 그러니까 색을 칠한 걸 벗기고 있었어. 평소에 엄청 아끼던 건데.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였는데 다음이 더 이상해. 내가 무속인의 질이 랜덤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을 권한 건 아무리 영감이 약해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야. 귀신은 진짜 있고 무속인의 영감이란 것도 진짜 있어서 내 지인 중에 진짜 배기가 있어서 알아. 내가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언니 어젯밤에 정도로밖에 말을 안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대하던 언니가 쌍욕을 하면서 나를 쫓아내는 거야. 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문을 쾅 닫았어. 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안쪽에서 잠궈버린 것 같아. 이 상황이면 같이 가고 나발이고 불가능하지. 언니가 화를 낸 걸까? 그래서 나는 언니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솔직히 집에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알 거야. 그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게다가 저렇게 나한테 쌍욕까지 하는 상황이면 엄청 화가 난 것 같은데 일단 나 혼자라도 그 무속인한테 가봐야 하는 걸까? 결국 나는 무속인을 만나고 왔는데 무속인의 가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잠시 방 안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얌전히 기다렸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나이가 지긋한 여자 무속인이 왔어. 근데 날 보더니 다짜고짜 막 미친년 하면서 나를 쫓아내는 거야. 아니 내가 어디가 미친년이냐고 손님한테 이래도 되냐고 따져도 무작정 나한테 화내면서 날 쫓아내는 거야. 방에서 기다리라고 안내해줬던 사람도 옆에서 말려봤지만 그 무속인은 계속해서 발광을 했어. 진짜 그 무속인 돌팔이에다가 정신도 나간 것 같아. 다신 가고 싶지가 않다. 진짜 어떻게 그 사람 고소할 수도 없나? 난 혹시 복제가 모자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내 용돈도 다 챙기고 버스비로도 몇천 원 나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일까? 아마도 다른 용하다고 소문난 집을 찾아서 내일 가봤어야겠어. 그 안내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줬어. 난 그냥 원래 이런 집인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왔지. 우리 집 냉장고 안의 그릇들은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야. 종류는 다양하고 그 안에 도시락통도 넣어두고 뭐 꽃무늬가 있다거나 이런 자세한 건 신경 안 써도 괜찮겠지? 일단 집의 냉장고 위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 우리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복도 내에서인 것 같아. 내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그 귀신의 머리가 냉장고 위에만 나타나면 만약에 냉장고가 사라지면 전신이 나올 것 같다는 소리야. 그러고 보니까 묘한 게 하나 생각났어. 내가 처음 그 머리가 떴을 때 그 다음날 낮에 엄마가 냉장고에 두던 꽤 아끼는 그릇이 깨졌다면서 밥 먹다가 가족들한테 한탄을 하셨어. 단순히 냉장고 안에서 쓰러져서 깨진 건지 뭔지.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서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는데 당장 다녀와 봐야겠어. 그런데 성당에서는 별 수업도 얻지 못했고 성당에 갔는데 문은 자물쇠로 잠겨있더라고. 일단 오면서 기분 나쁜 일이 좀 있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언니가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 배가 고플까? 언니하고 무슨 일은 별로 없었고 내가 돌아오니까 언니는 그냥 왔어? 한마디 하고 마저 냉장고를 뒤지더라고. 근데 언니를 촬영하기엔 이런 짓을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내가 징징대니까 같이 자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뭐가 씌었다고 판정짓기도 뭐하고 게다가 언니가 묘하게 평소에는 거실에서 TV만 보는데 방에서 통 안 나와. 정리를 하면 가보니까 성당 문은 잠겨있었고 집에 와서 돌아오니까 언니는 부엌 쪽에 있는 냉장고를 뒤지다가 뭔가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소식도 없고. 언니 방에 다녀왔는데 진짜 이건 안 되겠어. 나도 내 방 문을 걸어 잠궈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걸 확인할 수 있었어. 뭐였는지 알아? 어제 먹다 남은 닭고기였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언니는 닭고기를 절대 못 먹거든. 닭고기만 보면 진짜 토할 것 같다 하고 구역질하고 치킨이라도 시키는 날엔 울고불고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입에 대기는커녕 닭고기 냄새만 맡아도 이러는 사람이 지금 어제 남은 닭고기 반 정도를 다 먹어치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내 가족을 잘 알아서 그런지 지금 너무 무섭다. 언니가 무서워. 닭고기를 다 먹고는 뼈만 책상 위에 있는걸?
봤을 때 내 기분은 정말 지금은 내 방문을 잠궈놓은 상태야. 그래서 난 집에 계신 아빠한테 가려고 방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문에서 언니가 내 쪽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어. 근데 언니가 날 가만히 보더니 그냥 조용히 자기 방문을 닫더라고.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서 아빠 방으로 달려갔는데 아빠는 언니가 닭고기를 먹는단 말에 그냥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어가는 거야. 너네 이런 기분 알아? 진짜 진지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 아빠 방에 있는 것보단 그냥 내 방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오늘 밤 거실 소파에서 자볼 생각이고 용기가 나면 속전속결로 냉장고까지 건드려볼 생각이야. 냉장고 안을 열어볼 생각까지 하고 있지. 엄마가 오시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간만에 나랑 언니랑 모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잔뜩 사오셨어. 언니도 웬일인지 방에서 튀어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로나를 하나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먹고 있어. 얘들아, 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건 좋아해야 될지 무서워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어제쯤인가? 아빠가 백숙을 먹고 싶다고 투덜거려서 닭을 한 마리 사오셨어. 아빠는 백숙을 참 좋아하시는데 언니가 닭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서 먹고 싶으셔도 평소엔 참으셨거든. 근데 언니는 또 뭐 먹을 거 없는지 방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엄마가 장 본 거 펼쳐놓은 걸 보다가 닭을 보고는 평소처럼 진짜 평소처럼 경기를 일으키면서 지금 방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닭을 먹은 게 언니가 아니었다는 건가? 그럼 그 뼈는 대체 뭘까? 일단 밥을 먹고 나서 잘 시간이 오기 전에 잠깐 들리려고 이렇게 왔어.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가족이 오붓하게 식사를 했어. 메뉴는 카레였고 아무튼 밥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니한테 슬쩍 아까 닭고기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 대답은 아니? 였는데 왠지 어감이 좀 장난스럽다 해야 되나? 좀 날 비웃으면서 그런 것 같은데 언니라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민감한 것 같아. 그리고 냉장고 위에는 주전자를 올려놓아 봤어. 혹시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작은 소금 봉지를 밑칸에 넣어뒀고 뭔가 변화가 있을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네. 냉장고 안도 한번 조사해봤는데 그냥 그 안에는 그릇이 가득 차있을 뿐이더라고. 아 근데 진짜 언니가 아닌 것 같은 게 닭고기를 징그러워서 안 먹는데 누가 닭고기 먹었냐고 물어보면 뭔 소리냐면서 내가 닭 먹는 거 봤냐면서 기겁하지 않나? 아무튼 어젯밤 잠들기 전에 혹시 새벽에 안 깰 경우를 대비해서 이어폰을 꽂고 알람을 새벽 3시로 맞춰놓고 잤어. 근데 내가 일어난 시간은 알람이 울리기 불과 몇 분 전이었지. 난 내가 말한 대로 용기를 내서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 쪽을 확인했어. 그런데 냉장고 위에 머리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냉장고 안을 한번 손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 냉장고 윗칸을 먼저 심호흡하고 벌컥 열었는데 안엔 아무것도 없었어. 왠지 그걸 보고 안심하고 머린 이제 없는가 보다 하고 잠이 들었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 아무튼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위아래 칸을 그릇이랑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놓거든. 게다가 난 자기 직전에 그걸 체크하기까지 했어. 근데 내가 열어봤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머리 퇴치용으로 냉장고 위에 두었던 주전자도 그때 안 보였었어.
그때 새벽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이런 이상한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고, 오늘 무당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해졌어. 지금 내 방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 언니도 집에 있고 엄마도 집에 계셔.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야. 집에 아무도 없었어야 했지. 어제 이후로 난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평소처럼 씻고 밥도 먹고, 그리고 한 10시가 넘었을 쯤에 무당집을 찾아가려고 채비를 마쳤지. 집 밖에 나와서 친구가 알려준 대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가는데 오늘따라 정류장에 사람이 좀 많았어. 난 정류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 사람들 얼굴이 모두 나한테 공포스럽게 느껴졌어. 사람들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는데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표정도 아니고 그냥 평소랑 같을 뿐인데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 그대로 난 놀라서 집으로 앞뒤 안 보고 뛰어들었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봤던 동네 아주머니분들의 그 얼굴도 잊혀지지가 않아. 언닌 아침부터 얼굴도 못 봤고 아침도 안 먹고 지금까지 자고 있는지 어떤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너무 무섭고 내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엄만 왜 부엌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눈을 계속 뭔가로 쏘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 얼굴은 괜찮은데 밖에서 사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무당도 만날 수가 없고 계속 눈 쪽을 긁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좀 냉정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무당집에는 무사히 다녀왔어. 가는 내내 그 얼굴들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었다고. 다행히 이번 무당은 날 쫓아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여보내는 듯 싶었는데 내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갑자기 멈추라는 거야. 난 놀라서 거기에서 벙쪄 있었지. 무당은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나를 훑어보더니 방 안에 뭔가 초인가? 그런 걸 켜고 알 수 없는 걸 뿌리기 시작했어. 냄새는 지독한 향수 냄새처럼. 무당은 다 끝났는지 날 안으로 부르더라고. 그리고 뭐 생년월일이니 그런 걸 물어보고 이상한 의식 같은 것도 하고 노래도 틀고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어. 근데 그 무당의 얼굴이 그게 좀 다른 사람이랑 달랐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TV에 선명도 옵션을 최대치까지 올린 듯한? 얼굴이 너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와서 그건 그것대로 눈이 아팠어. 기분 나쁘고 무섭게 느껴지는 건 여전했지만 오히려 선명한 게 고역이었다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게 다 끝나고 무당이 웬 염주 구슬 빠진 것 같은 거 주더니 이걸 지니고 있으면 밤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래. 미처 말 못했는데 무당한테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후였어. 이게 효과가 있을지 두근거려. 오늘 밤은 좀 무섭기도 하고 내 방에서 자야겠어. 그런데 무당집은 무사히 갔지만 가기 전에 무서운 일을 하나 겪었어. 엄청 속으로 부정했지만 이제 언니가 이상하단 걸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어.